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한 어머니의 삶과 자존심, 그리고 희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남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2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1998년 IMF가 한창이던 그 시절 남편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부도나면서 큰 충격을 받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엄마, 아빠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날 민호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부도를 맞고 도망간 거래처들, 연락을 끊은 친척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틀 뒤 저는 청소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매일 알람 소리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호가 특별히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줬어요. 엄마, 오늘도 도시락 반찬 최고야. 우리 반 애들이 나만 보면 부러워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새벽에 일어나 장조림을 하느라 잠을 못 잔 것도 잊혀졌습니다. 아침 5시 30분이면 첫 번째 일터인 강남역 근처 사무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걸레질도 서툴렀어요. 박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유리창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해. 그래야 자국이 안 생겨. 김명자 반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반장님은 제게 청소의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알려주셨어요. 정수가, 청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이 빌딩이 돌아가는 거야. 당당하게 생각해.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점 청소 실력도 늘어갔어요. 6개월 만에 저는 유리창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데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새로 들어온 미화원 동료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월급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예요. 그걸로 어떻게 아들을 의대에 보내실 생각을? 제가 여기만 일하나요? 여기서 오전 근무 끝나면 오후에는 백화점 가고 저녁엔 식당 서빙도 해요. 그렇게 하루에 3곳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오전엔 빌딩 청소, 오후엔 백화점 화장실 청소, 저녁엔 삼겹살집 서빙.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죠. 힘들었지만 민호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민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모의고사 전교 1등이야. 피곤해 절어 들어온 날 민호가 들고 온 성적표를 보며 저는 모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민호야, 학원비가 좀 비싼데.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도서관에서 공부할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된 민호를 위해 특별히 휴가를 냈던 날이 기억납니다. 수능 100일 전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 위해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에이, 엄마. 저 공부해야 해요. 잠깐이면 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날 저녁 민호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엔 제가 새벽에 출근하고 민호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2006년 수능 성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소하던 걸레를 들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 성적 발표 나서요. 어머님, 아들 공부 잘한다면서요? 꼭 붙을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괜찮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서울이대야. 엄마, 내가 해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걸레를 든 채로요. 동료들이 달려와 축하해 줬어요. 청소도구를 든 채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워 보였을 텐데 다들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죠.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할까?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주말까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있을까 말까 했어요.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만큼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2012년 민호가 인턴이 되고 처음 월급을 받아왔을 때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제가 벌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 앞길도 아직 멀었잖아. 실은 그때 이미 일하는 게 제 삶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피부과 의사예요. 제가 인턴할 때 만났어요. 서연이를 처음 만난 건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차림새부터 말투까지.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제 딸이 의사 사모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서연이의 어머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은근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고민이 많았어요. 의사끼리 만나면 병원 운영도 수월할 텐데. 그래도 민호 씨가 워낙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선입견이었죠. 결혼 준비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청첩장 돌리실 때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식사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하객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호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서연이 어머님은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서연이가 시어머님 고생하신 걸 다 알아서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청소는 그만하시래요. 그 말이 마치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라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었던가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이도 가끔 제가 일하는 빌딩에 들러 인사를 하곤 했죠.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그때만 해도 서연이의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2014년 봄 꽃이 만발할 때 태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러 오세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청소하다 말고 달려간 터라 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어머님, 아들이에요. 3.4kg의 건강한 남자아이. 태민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피부과 원장님들 모임에 가봐야 해서요. 퇴근하자마자 달려가서 태민이를 돌봤죠. 우리 태민이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하나 봐요. 저랑 있을 때보다 더 잘 웃어요. 서연이의 말에 괜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태민이가 6개월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실 거예요. 어머님은 청소하시느라 바쁘실 테니까. 아니야, 난 괜찮아. 태민이 보는 게 좋아. 그래도 어머님, 손이 트시고 그러시잖아요.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말에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태민이를 안을 때마다 제 손을 물끄러미 보는 서연이의 눈빛이 가슴 아팠습니다. 점점 저는 손주의 생활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태민이의 첫 돌잔치, 서연이는 강남의 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어머님 혹시 그날도 청소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쉬는 날이야.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알아들었어. 내가 안 갈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결국 저는 손주의 첫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집에서 태민이 100일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2015년 추석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시댁 차례를 먼저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해요. 서연이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수민이가 알았어. 내가 미안해할 것 없어. 민호는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에 작은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게 된 거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핑계. 어머님,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이 해외에서 오셔서. 어머님, 태민이가 많이 아파서. 어머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어요. 어느 날은 태민이의 유치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할머니! 달려오는 태민이를 안으려는 순간 서연이가 얼른 태민이를 안아 차에 태웠죠.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혹시 청소일 끝나고 가시는 길이세요? 그 말투에 묻어있는 경멸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올해 제 생일 65번째 생일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민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을 준비했어요. 도라지 무침, 소고기 장조림, 명이나물 무침. 모두 민호가 학창시절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간 되니? 엄마가 반찬도 좀 준비했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민호 씨도 오늘 너무 바쁘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대화소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났습니다. 정숙 씨, 아들네 가족들 방금 봤어요. 사돈분들이랑 스타필드에서 쇼핑하시더라고요. 25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옛날 앨범을 펼쳤어요. 민호의 중학교 졸업식, 의대 입학식, 결혼식.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호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 늦었잖아. 엄마, 더는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정신 차릴 게 뭐가 있어. 너희 잘 사는 거.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 전부 다 알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거짓말들. 전부 다 알았어요. 추석 때 제주도 간 것도, 태민이 유치원 참관 수업 때 장모님만 부른 것도. 엄마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날 밤 민호는 서연이와 크게 다퉜다고 해요. 당신이 그동안 엄마한테 한 거짓말들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해. 오빠, 내가. 그게. 왜? 청소부 시어머니가 창피했어? 내가 의사 되기 전까지 그 청소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나 해. 오빠, 나도 힘들었어요. 다른 원장님들 부인들이 시어머님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숨겼어. 손주하고도 못 만나게 하고. 그때 사돈이 왔습니다. 강서방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수민이가 민호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장모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하신 말씀. 의사 집안 자제인 줄 알았더니 청소부 아들이었냐고 하셨죠?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도 절대 쉬지 않으셨죠.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강서방 진정하시고. 진정이요?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외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장모님께 잘해드린 건 제 어머님도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였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빌딩 관리소장 자리가 비었어요. 뭐라고? 엄마처럼 현장 경험 많은 분이 필요해요.
25년간의 청소 경험. 그게 얼마나 값진 거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그냥 동정으로 주는 자리는 싫어.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엄마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예요. 청소부터 시설 관리까지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청소부에서 빌딩 관리소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닦았던 그 빌딩의 책임자가 된 거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박 소장님이 전에 여기서 청소하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박 소장님 역시 다르세요. 청소 상태가 완벽해졌어요.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빌딩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얼마 전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서연아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거야.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지금은 손주 태민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혼 후 태민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우리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래요. 퇴근 후에는 태민이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제 손에 묻어있는 게 청소약 냄새가 아닌 과자 부스러기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신의 과거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 우리의 정숙 어머님은 분명 후자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의 사연처럼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더 맑은 내일이었습니다.